도동서원 가는 길에는 아주 특별한 시장이 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 근심 걱정을 가지고 간다는 도깨비의 전설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풍 도깨비 시장은 1918년 3월 5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주전부리를 빼면 안고 없는 붕어빵이라고 하네요. 네, 손님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걸 파는 것보다는 구워놨다가 식혀가지고 포장해가 판매하는 단체에 주문 나가고 이러니까 제가 든 빵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에 분주한 현풍 도깨비 시장.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거 많습니다. 도깨비 시장 맛있는 거 엄청 많아요. 맛있는 거 사시러 오세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 청년몰과 함께 5일장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준비합니다. 도동서원으로 넘어가는 다람쥐 고갯마루. 정자에 올라서면 부비치는 낙동강과 도동서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조선 성리학 도통계보의 초장을 장식했던 한원당 김갱필의 노방송이란 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오연중 수연인 한원당 김갱필 선생을 향사하는 도동서원은 선조 38년에 창건되어 1607년에 사익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네, 계절의 끝자락 도동서원을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도동서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도동서원요. 도동서원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9개의 서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서원의 표시가 저기 되어 있습니다. 네. 예. 2019년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네, 네. 세계문화유산 정말 대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그렇죠. 됐네요. 대구가 3대 상관왕을 차지했잖아요. 네. 이 도동서원, 이 도동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인가요? 도동은요,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도동이라는 이름을 선조 임금이 하사하셨어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에서 가장 성리학적 측면에서 잘 지어진 서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서 성리학적 측면에서 가장 잘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도동서원 앞에는 일명 김갱필나무로 불리는 수령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선비의 기풍을 뽐냅니다. 도동서원은 수월로에서 높은 곳을 따라 환주문, 중정당, 사당을 일직선상에 두어 앞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영역,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배치한 전학구묘 구조입니다. 네, 선생님, 이 도동서원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처음 만나본 공간은 어딘가요? 인트로 부분, 네. 그러니까 진입 공간, 그리고 강압 공간, 제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산지형이거든요. 산지형이기 때문에 진입, 강압, 제한 공간으로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예. 이곳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입 공간으로서 인트로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네. 수월루. 네. 수월로는 그럼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유식 공간으로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휴게실? 휴식을 공부하다가 할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저기 2층도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무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앞에 낙동강이 다 보여요. 아, 정말 마음의 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성리학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소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개의 소원 중에서 가장 성리학적 측면에서 잘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한원당 선생의 위패가 있는 곳까지 네.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아. 좌우 대칭되게끔 지어져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그렇군요. 중용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딱 가운데 예, 딱 네, 가운데서 서 있어요.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해요. 문루인 수월루는 공부하던 유생들이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던 곳으로 1888년 고종 2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73년에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와. 멋지네요. 멋지죠? 강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시도 좀 읊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물도 많이 찼죠? 네. 겨울치고는, 그죠? 근데 초입부터 이렇게 멋진 공간을 보니까 앞으로 네. 또 보게 될 공간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건물은 사실상 이 서원이 들어설 때 들어섰던 건물은 아니에요. 한 250년 정도 뒤에 지어진 건물이고 네. 실제 문은 여기 환주문, 요 문입니다. 한국전쟁 때 이렇게 화재가 났다가 불이 났다가 다시 70년대 소실됐다가, 초반에 네.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 건물이 이 환주문이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큰 서원에요. 예. 문이 작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두 사람, 요 계단도 두 사람씩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네. 문 자체도 그렇죠. 네. 폭이 좁은 데다가 높이가 낮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네.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다는 뜻이에요. 아.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거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문입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어른들 앞에서 막걸리나 뭐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살짝 돌아서, 돌려서 네, 하듯이 그렇죠. 여기에서도 예를 갖춰서 훌륭한 분을 배양하고 있으니까 예를 갖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과 기와로 쌓아 만든 담장을 둘러서 검소하고 단아하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좁은 계단과 좁은 문을 지날 때면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계단 돌부리에 앙증맞은 정지석은
한 번 더 정숙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걸으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머리를. 네. 돌이 있는 데다가 아, 이 돌 때문에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또 더 웅장하고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웅장한 건물이에요. 이 기단의 높이가 높잖아. 네. 높다 보니까 이 건물이 5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고 웅장한 거죠. 네. 예.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동서원 중정당. 선생님, 근데 일반 이런 건물보다 높은데요? 그렇죠. 의미가 있을까요? 산지형이라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단을 높이 쌓으니까 산지형이라서 이렇게 단을 높이 쌓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더 웅장하게 보이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소원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 사당만 아니고 제한 공간 아니고는 이곳이 전체예요. 네. 이곳이 전체다 보니까 공간은 좀 좁지만은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독특하게 짜임새 있게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북이. 거북이 모양이에요? 저기에 용 용머리. 머리. 그리고 저기 다람쥐 모양의 동물. 다람쥐도 있어요. 여기에 연꽃무늬. 연꽃무늬? 다람쥐 모양의 동물 옆에 꽃 있잖아, 그죠? 아, 저게 네네네. 연꽃이에요. 아, 연꽃 모양까지. 네. 그러니까 다른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되게 많이 차별화됐죠. 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석조물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이 석조물이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소원과 연계해서 이 석조물을 해석을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거북이를 보통 거북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라? 장수. 그렇죠.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장수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저는 네. 여기서만큼은 장수를 해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남평문시 새거지 들어보셨죠? 네. 남평문시 새거지에 달성문에 가도, 있는. 예, 남평문시 새거지에 가도 거북이가 있어요. 음. 대문에도 있고 석가산에도 있고 거기에서는 새거지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는 장수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여기 와서는 여기는 학교잖아. 서원이니까. 조선시대 때의 학교, 네. 오늘날 학교와 다른 점. 오늘날에는 강학 기능만 있잖아. 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강학 기능과 제한 기능이 있잖아. 네, 그럼 네.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 한원당 김경필 선생한테 선생님. 제사를 지내잖아. 그리고 그분의 학문과 사상을 우리가 길이 이어받자. 그러면 장수하고 맥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이 거북이는 물에 살잖아. 그죠? 네. 잠시 수도하고 용머리가 있어요. 네. 용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용은 하늘에 살죠. 용은 글쎄요. 상상의 동물이죠. 그쵸? 등용. 등용. 여기가 학교잖아. 공부하는 유생들의 그렇지, 학교니까. 등용. 그러면 과거의 급자라는 뜻이 담고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물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이잖아. 그러면 용과 거북이의 공통점은 조금 전에 거북이 물하고 수도했잖아. 용과 거북이의 공통점은 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죠? 물에서는. 그러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잖아. 맞죠? 네. 그럼 목조 건물하고 물하고 연관을 지어보세요. 목조 건물과 물? 화재 예방. 목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잖아. 취약하죠. 그러니까 화재 예방 차원에서 물과 관계가 있는 동물을 뒀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보는 그러네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면은 그죠? 저는 여기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요. 역시 해설자 선생님 다르시네요.
제가 여행 작가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대구에 대한 네, 네. 책도 펴내셨어요. 그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네. 그 오랫동안 여기에 그대로 있어서 뭔가 기쁜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역사를요. 네. 다른 곳도 많이 둘러보셨을 네. 텐데요. 네. 다른 서원과 다르게 이곳만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었다면요? 여기 건물 나무 네. 있잖아요. 네. 이거나 그리고 밖에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도 있고, 네, 인상적이셨군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럼 일본 분들에게 네. 이제 소개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책을 네. 발간하신 거잖아요. 요 조선시대에 서원 특별한 건축물의 아름다운 네. 모습을 네. 여기 오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다 펌을 많이 있잖아요. 엄청 힘이 파워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것만이라도 좋고, 그리고 물론 서원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 네. 대구에 오신다면 네. 네. 여기 네, 도동서원에 도동서원에 꼭 찾아오세요. 네. 많이들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네, 저희 이렇게 중정당 마루에 걸터 앉게 됐는데요. 네. 이곳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정당이 강화 공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성리학적 측면에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바로 중정당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중 발을 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치우치지 않고 않다. 중용 사상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둥의 흰띠, 기둥의 흰띠는 문묘에 배양된 인물이 중국 사람 빼고 우리나라 사람만 18년이 모셔져 있어요. 네. 18년이 모셔져 있는데 성리학의 꽃을 피운 시기가 조선시대에서 중심이 되어가 신라의 2분, 고려의 2분, 조선의 14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조선의 14분 가운데서도 앞에서부터 5분을 동방오현이라고 해요. 네. 그 오현 가운데에서도 수연을 상징하는 게 요 흰띠예요. 아. 그러면 네. 한번 더, 궁금하죠? 오현이 누군지 궁금하죠? 네네네. 한원당, 김광필, 일두, 정야창, 정암, 조강조, 해제, 이연적, 퇴계, 이황입니다. 네. 여기서 수연이라고 해서 흰띠를 붙여놨는데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흰띠가 보이면은 수연이니까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되잖아. 네. 그죠? 어떻게 예를 갖출까요? 글쎄요. 지나가다가 예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멈춰. 경상감령공원에 가면은 네. 절도사 이하 개하막 하는 비가 있어요. 하마비가 있어요. 네. 그럼 절도사 이하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걸어서 들어오너라. 아. 그 파괴사 가면은 대소인 개하막 하는 비가 있어요. 그 하마비인데도 조금씩 다르죠. 네. 그 거기에는 영조대왕의 도포가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걸어서 내려서 들어오느라 이 뜻인데 여기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도산 서원이나 남계 서원에 가도 하마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서원에는 없는데 흰띠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공간. 이곳이 공부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조금 외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외진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유생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고 주무시고 가야 되잖아. 어디서 주무실까요? 양날개. 요 양쪽이 기숙사예요. 기숙사도 선생님 좌우 대칭이네요. 그렇죠. 요 가운데 돌마당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데 여기가 동제입니다. 동제. 동쪽 기숙사. 네. 동쪽 거인제. 여기가 서제. 서쪽 기숙사로서 거의제. 네. 그래서 인을 바탕으로 해서 의를 실천하여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선생님 닮은 듯 조금은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죠.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숙사라고 하면은 건물에 있어서도 격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듯 하죠. 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여기는 뜰하기 높죠. 아궁이가 있고 아궁이가 있고, 마루가 엎고 있고. 네. 그리고 뜰하기 좀 낮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퀴즈를 내요. 네. 퀴즈를 내면은 동제와 서제, 거인제와 거의제의 다른 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가마솥이 있다, 네. 아궁이가 있다, 여기는 없다, 텐마루가 있다, 없다, 뜰하기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막 찾아내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좀 근데 찾아볼까요? 건물에 있어서 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 있어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 전입니다. 전. 그러면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 그리고 궁궐에 가면은 근정전, 네. 교태전. 그런데 그 다음에 당이에요. 여기에서는 중정당이 되겠죠. 네. 대구에 선화당이 있듯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밑인데 같은 제라도 여기가 동제가 서제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다르느냐? 아궁이가 있다 없다 막 다 찾아다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둥을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점이 뭐예요? 기둥이 조금 둥근 모양이고요. 예, 여기는 그냥 각진 네모. 그렇죠. 원과 사각을 따졌을 때 원이 상위 개념. 네.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군요. 되는데 이거를 어디하고 연결을 지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장하고 연결을 지어요. 담장이요? 네. 원과 사각을 따졌을 때 원이 상위 개념이다. 네. 여기에는 거인제, 거의제 이름을 보지 않아도 기둥 건물을 보고도 이 건물이 동제가 서제보다 상위 개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학식이 높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으로 치자면은 특목고에 해당합니다. 사액소원이니까. 네. 사액소원이면은 나라에서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토지, 노비, 그리고 군역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 해당하니까 일정한 그 시험, 네. 쉽게 말해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누가 뭐 이렇게 뭐 계급이 더 높다, 뭐 벼슬이 더 높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오늘날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선배 후배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곳은 선배들을 위한 공간, 예, 여기는 후배들을 후배. 위한 공간.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가 거인제, 동제가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정당에서 유생들은 글도 읽고 또 그렇죠. 토론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되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잖아. 지대가 또 강물이, 높다 보니까. 강물이 다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늘만 이렇게 환하게 보이니까요. 잡생각 못 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도동서원의 마지막 영역까지 왔는데요. 선생님, 이곳은 어딘가요? 사당입니다. 네. 네,
제한 공간으로서 사당인데 딱 분리되었죠. 네. 우리 사당에는 한은당 선생의 위패와 한강 정구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내부 두 개의 내부 벽화가 있어요. 내부 벽화가 있는데 한은당 선생이 쓰신 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강 정구 선생이세요. 네. 근데 추측만 할 뿐이지 그분의 낙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정을 못 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편에 들어갑니다. 네. 마음으로 둘러본 도동서원 어떠셨나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달성군의 자랑 도동서원 꼭 한번 다녀봐 보시면 좋겠습니다.